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에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 관세율 145%를 적용한 미국에 대해 중국은 관세율을 125%로 높이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재산정한 가운데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조치 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 50% 올렸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125% 올리고 나서 중국은 더 이상 우리는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싸움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출업체들의 마진이라는 게 20% 넘을 수가 없는데요. 30% 넘어가면 이것은 어차피 수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100%를 때리나 150%를 때리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의 그 관세율 전쟁은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더 이상 200% 올리든 300%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이 아닌 이제 금융 전쟁으로 미국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자원 전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죠. 희토류 통제라든지 그래서 미국이 생산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제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품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공장을 제재하게 되면 애플 아주 치명타오죠. 네, 안 그래도 이 애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가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금요일 애플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도 했는데 한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고급 플래그십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신규 주문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플과 테슬라 등 미중의 관세 영향 한번 짚어주실까요? 첫 번째 핸드폰하고 IT 기기의 관세를 이제 예외로 둔다. 그렇게 한 것은 애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미국의 시가총 1등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 가까운 보복 관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애플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대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품의 한 40%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제품들은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게 이제 X나 S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못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145% 보복관세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S하고 X 모델의 비중이 한 4%그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거의 한 두서너 배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 폭탄을 피해갔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관세 폭탄에 이제 아직 중심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그 CEO가 나는 관세에 반대한다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도로 좀 제품 공장을 옮긴다거나 이러한 조치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공장을 옮기는 쉬운데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옮기는 데는 5년에서 10년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못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저 원가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관세 폭탄에 이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의 제품별 매출 한 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모델 S 그리고 모델 X와 Y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전체 테슬라가 한 179만 대 정도 작년에 이제 만들어 팔았는데요. 그 중에서 6만 8천 대가 S하고 X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그 보통 모델보다도 한 두서너 배 더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금액으로 보면은 한 10% 15%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의 타격은 이제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게 이제 앨런 머스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못 풀어주면 네. 친구를 버리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핸드폰 말고 전기차도 예외로 한다.
뭐 이럴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마트폰 그리고 PC, 노트북 등 품목과 관련해서 관세 예외가 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이동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전자제품 관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요것은 이제 뭐 옮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질렀다가 이제 사고가 크게 나니까 그것을 이제 뭐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자제품이에요. 근데 그 전자제품에서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의 1등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 지수형 제품이라든지 ETF 상품이 다 이제 급락을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예외 조항을 뭐 줬다는 것은 다른 관세 범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핑계고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이제 액션을 했다가 그 뒷수습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워낙 이제 세관의 세금의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중국이 그동안 수출을 통해서 자국 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 시장이 막힐 경우에 대체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내수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일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출 부진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미미할 것 같다고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그 과거와 달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뭐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얼마냐면 15%예요. 그래서 GDP 전체로 보면 한 2.8% 정도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게 85%예요, 지금. 그래서 아더스 지역으로 이제 수출이 늘게 되면 미국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고, 좀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면 대략 GDP 2.8 정도가 이제 감소되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소비 비중이 한 57%, 뭐 한 68까지 되는데요. 요걸 5%만 늘리면 3% 정도가 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수가 이게 부양한다는 것, 또는 내수 경기가 지금 뭐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충격 이걸 이제 완충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 대응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목숨 걸고 내수 부양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CPI 지수가 3월에 마이너스 0.1이 나와가지고 디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건 조금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CPI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중국은 CPI 구성 요소 중에서 음식료 돼지고기는 채소값의 비중이 워낙 커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코아 CPI, 이제 음식료나 이제 에너지를 뺀 걸 놓고 보면은 코아 CPI는 여전히 플러스 0.5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플레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 진짜 디플레는 CPI가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소득도 감소해야 되고 생산도 감소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중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만 요것만 마이너스고 생산이나 소비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 보는 그 디플레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디플레는 돈 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 돈을 뭐 많이 안 뿌렸기 때문에 네. 돈을 왕창 뿌리더라도 뭐 인플레 위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아마 중국이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뭐 2008년 이후로 최대로 지금 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디플레이션의 압력은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제조업 외에도 중국이 미국 관세 폭탄에 미국판 한한령, 할리우드 제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인데 중국의 할리우드 영화 제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중국의 영화 시장이 크긴 커요. 한 네. 10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수입 영화가 작년에 93편인가 뭐 그런데 그중에 33편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60%가 수입 영화 중에서 이게 미국 영화예요. 근데 전체 이제 영화 시장에서 뭐 미국 영화의 비중은 한 12% 정도? 그래서 뭐 이게 미국 시장, 미국 제품들이 뭐 중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뭐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로 보면은 대략 뭐 한 10% 내외 한 10조 내외 정도
그 정도의 충격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판 한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름을 거창하게 지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거의 표시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이제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EU와 접촉하기도 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EU하고 원래 동맹을 하는 거 아니에요. EU는 원래 중국이 적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EU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 적의 적은 뭐 친구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EU하고 중국이 같이 이제 붙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앉아서 우리지질이 한 거죠. 유럽이 경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 전선을 같이 구축하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류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유럽의 뭐 리창 총리가 EU 집행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또 7월 달에 EU의 뭐 정상들이 중국을 줄줄이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EU와 가깝게 지낸다기보다는 이게 미국의 헛발질이 만든 EU와 뭐 중국의 밀착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뭐 결국은 EU도 중요한 산업들이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 경쟁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 이제 적과 같은 배를 잠시 타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나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발표나 시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도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얘기는 다 이제 드럼통 같이 소리는 크지만 빈드럼통처럼 이제 내실이 없고요. 지금 반도체는 그것은 제 발등 찍기입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마 이번에 그 애플을 제재 빼는 것처럼 아마 반도체 제재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실제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해요.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대만이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쓰는 것이지 미국 자체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격화되는 미중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